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8강 시간으로서 271번부터 2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7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71번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둥의 하자 보수기간은 10년, 보호, 바닥, 지붕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5년이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는 담보 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 외 일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일반 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 그래서 X. 3번,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을 지는 내력 구조의 하자는 내력 구조에 발생한 결함으로 그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안전지단 실시 결과 그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한다. 맞습니다. 4번, 하자 보수 보증금은 사업주체의 보수 책임이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된다. 그렇죠. 한꺼번에 반환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반환이 됩니다. 5. 하자 보수를 요구받은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271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이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제정 이런 것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소유자 모두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관리단 집회. 자, 관리단 집회. 그래서 구분 소유자 또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하는 것이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 유지 및 운영 기준, 공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제한 및 리모델링 시행,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고 5번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가스 설비 및 냉난방 설비 유지 및 운영 기준도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만큼은 관리단 집회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2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7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700세대 맞습니다. 2.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죠.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관리사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4.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죠. X. 물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5. 관리사무소장은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4번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최장 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냥 볼 것도 없이 27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맞고요. 2번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 보증금이 예치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3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내력입니다.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이거 분명히 집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7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6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할 수 있답니다. X.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아니다. 협의입니다. 협의. 이거는 미리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X. 3. 기금 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자본력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길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적립해야 합니다. 전액을. X. 전액을 적립하는 겁니다. 5.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정부가 물론 일반 회계에서 보전해 주긴 합니다만 이건 원칙이 틀렸죠. 이 적립금으로 보전을 하고, 근데 보전을 했는데도 남는 손실이 있을 때 그때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7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번 문제입니다. 277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주자 저축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 청약부금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민연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85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이하. 이 청약부금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연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합니다. 이하인데 이상이라고 해서 X. 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오타 났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등과 민연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맞습니다. 디귿 입주자 저축 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은 할 수 있죠. 예, 요거 상속은 가능합니다. 근데 증여는 할 수 없습니다. 증여는 할 수 없다. 증여는 할 수 없는데 요거 상속은 가능한데 상속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X. 리을 입주자 저축 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X, 니은하고 리을은 동글뱅이. 자, 옳은 걸 고르니까 니은하고 리을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니은하고 리을 해당되는 거 4번의 니은 리을. 그래서 27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8번 국민주택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2. 국민주택 채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다. 거꾸로 설명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답니다. X 3.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 한 달의 말일로 한다. 맞습니다. 4.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기간은 20년 내이다. 맞습니다. 5.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원칙적으로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9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한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한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X 3.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이름을 적는다는 얘기죠.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채권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원부에 하는 겁니다. 즉 채권 명부죠. X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X 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틀렸죠?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때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선이 틀렸네요. X. 다 X가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27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0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2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3.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맞습니다. 10일째 되는데 해도 무방합니다. 10월 이내니까. 4.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 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래가액이 상관없이 아파트는 무조건 신고하는 거니까 3억 원에도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의 신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80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8강 시간이었고 271번부터 2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